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일이 삶의 신입니다. 공무원 시험 쓴소리 라디오 사상 최대 공무원 증원 착각은 금지입니다. 자, 작년에도 이런 컨텐츠를 제가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6만 명인가? 사상 최대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느 사이트들 인강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내년 2021년 사상 최대 이렇게 또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증원 사상 최대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 기사를 봤는데 기사가 한 3월인가 그쯤 나왔는데 내년도 이제 계획을 세울 때 미리 예산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자료집에 보면 내년에 증원이 돼서 많이 뽑을 거다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 보면 국가직은 거의 비슷하게 조금 더 줄었죠. 지방직은 뭐 비슷한 수준이나 조금 더 많아졌고요. 그러면 그 많은 증원 인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서 착각이에요. 우리가 공무원 시험 그러면 무조건 생각하는 게 딱 그거예요. 행정공무원.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이 숫자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별로 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떤 데는 줄었어요. 줄기도 하고. 근데 도대체 이 수만 명이 다 어디서 뽑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공무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채가 있고 경채가 있죠. 경채에서도 뽑습니다. 공채에서도 뽑고. 그리고 가장 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공무원, 방금 얘기했던 공무원이라고 했던 거 중에 종류가 많잖아요. 그거를 약간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만 듣고 그냥 내년에 최대니까 한번 뛰어들어 볼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많이 뽑으니까 난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뽑는다고 되고 안 되고는 아닙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공무원들이 지금 증원이 되고 있느냐를 보면 되죠. 일단 경찰이 왜 증원되고 있어요? 그냥 많이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의경이 폐지가 됩니다. 의경 폐지되면서 기동대, 우리 시위할 때 나오시는 분들 있죠? 그 기동대라고 하는데 기동대 인원이 없어요. 의경들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점점 조금씩 뽑아서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인원들 누구로 채워야 돼요? 현직 경찰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신규 임용을 많이 합니다. 글로 보내려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동대랑 지구대를 번갈아 가면서 간다고 해요. 자, 이런 인원들 올해만 해도 5천 명이죠. 지금 공채로만 5천 명이에요. 경채가 또 따로 있고요. 내년에도 아마 비슷한 수준이 되거나 조금 줄어들거나 그럴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뭐가 많아요? 군무원도 예전에 몇십 명 이렇게 뽑던 거를 지금 몇백 명, 토탈 해보니까 4천 몇백 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거의 국가직과 맞먹는 수준. 근데 여기에는 공채만 있는 게 아니라 경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이제 괴리가 생기는 거, 숫자의 괴리가 생기는 거죠. 자, 군무원, 소방 그렇게 많이 뽑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꾸준하게 그 인원만큼 뽑고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거다. 소방도 공채, 경채가 또 있고요. 자, 이런 인원들이 조금씩 뭐 100명씩이라도 모이면 종류별로 한 5개면 그것만 해도 500명이에요. 따져보면 뭐 그런 식으로 하면 3,000명, 4,000명이 금방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교사도 모자른 데서 교사도 뽑았어요. 그리고 군인, 부사관. 네, 군인들도 모자라요, 실질적으로. 네, 일반 병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소방도 이제 의무 소방을 뭐 폐지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 뭐냐 하면 현역병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군무원, 그 다음에 부사관. 요거는 이제 군대에서 없어진, 그 다음에 의경 없어지면서, 의경. 이거 의경도 없어지는 이유는 현역병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 군대랑 연관돼 있습니다. 자, 그 나머지 그러면 인원들은 왜 많이 뽑는다고 느껴질까요? 예전에 이게 일종의 쿵당쿵당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뽑는다고 하잖아요, 항상. 근데 전년도가 너무 조금 뽑아놨으면 그 다음 연도 많이 뽑으면 엄청 많이 뽑죠. 근데 그 다음 연도에 그거에 또 배로 뽑으면 완전 많이 뽑는 거죠. 근데 그렇게는 안 되지고 비슷하게 가는 이유가, 자, 또 하나 뭐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노령화가 급속도로 되는 이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네, 70년, 60년대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하면서 가속화됐어요. 굉장히 많이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 초월할 정도로 많이 은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들만큼이 갑자기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그 정도 인원들이 뽑히고 있는 거예요. 작년만 해도 굉장히 놀랬거든요. 이렇게나 많이 뽑아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작년만 해도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뽑은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지방직 같은 건 비슷하거든요. 국가직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뽑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증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면서 그렇게 된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요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약간 생각인데, 생각도 있지만 통계도 있어요. 1년 안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1년 안에 그만둔 사람. 예전에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서울시 기사가 났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몇 프로가 그만둔다, 1년 안에. 그래서 그 인원들이 다시 모자르죠.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요런 인원들. 그 다음에 증원이 된다고 하는 파트는 있어요. 분명 없진 않아요. 우리가 행정공무원, 뭐 이쪽 지방직, 국가직에서 없진 않아요. 사회복지 같은 경우, 그 다음 간호직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뽑는 이유가 약간의 증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대상 인구당 몇 명을 맞추려고 지금 지속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행정공무원, 일반 행정직, 일반 행정은 그렇지 않죠. 예, 조직이 커지진 않으니까. 갑자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잖아요. 폭발적으로 늘어야 공무원이 할 일이 많아지니까 자꾸 사람들이 뽑는 건데 지금 오히려 감소되고 있죠. 어저께인가 신문 보니까 인천광역시도 인구가 많이 줄고 있다고 돼 있어요. 옹진군 있죠? 옹진군. 옹진군은 지금 군 지위까지도 위험하다. 그 특별 뭐 지역으로 선포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는 쪽은 있죠.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난다기보다는 그 연령대가 늘어나는 게 사회복지 쪽. 근데 왜, 그런데 간호직은 왜 그러지? 그런데 사회복지 플러스 간호가 같이 한 팀으로 일하는 경우가 이제 앞으로 생길 거예요. 네, 찾아가는 간호 서비스. 사회복지를 이제 직접 찾아가서 하겠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랑 사회복지 공무원이랑 간호사 같이 방문해서, 사회보장 서비스들을 해주는 거죠. 앞으로 이제 점점 거동이 불편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지니까 직접 방문이 많아져요. 어쩔 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멈춰져 있는데 코로나 사태만 잠잠해지면 이제 활발하게, 네, 활발하게.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쪽은 증원도 됐지만 많은 이제 활동이 있을 거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모자르다 보면 나중에 일반 행정에서 지금도 가고 있거든요, 사회복지 파트로. 내가 일반 행정 합격했는데 사회복지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 파트로 가는 것보다 사회복지과로 배정을 받으면 사회복지사 역할을 같이 합니다. 예, 같이 해요. 그러다가 또 다시 동사무소로 가고 뭐 다른 파트로 또 가고 일반 행정은 이렇게 골고루 돌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간호는 계속해서 발금이에요. 그 다음에 올해 또 새로 나온 이슈가 있죠. 방역. 네, 방역을 계속 늘린다고 하고 있어요. 방역 쪽. 이쪽은 이제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무 쪽에 세무는 지속적으로 많이 뽑아왔거든요. 굉장히 지속적으로.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세금을 걷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세밀하게, 예, 조밀하고 세밀하게 조사하고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 하는 일들이 많아졌죠. 근로장려금 같은 게 국세청에서 하거든요. 그거 담당자들 또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증언을 약간은 할 수 있는 직렬들은 그런 거고 크게 막 이렇게 증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그 증언한다 그래서 뭐 6만 명 막 이러니까 제 컨텐츠가 있어요. 6만 명이라고 한 게. 그래서 그거 보고선 막 공부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상하다. 되게 많이 뽑지 않는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닌데 이런 분들은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도대체 어디로 갔냐? 이 거짓말 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실제로 다른 파트로 많이 갔다. 그게 몇십 명, 몇백 명을 더 뽑는 것만 해도 지방직 같은 경우만 해도 한 20명씩만 더 뽑아도 지역이 몇 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증원이 되는 거죠. 늘어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 안 하고 내 지역에서 내 지역이 5명이 늘었다. 사실은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예전에 2018년도만 해도 뭐 10명, 5명 이렇게 뽑았어요. 근데 이게 30명 이렇게 뽑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근데 문제는 2019년도에 30명을 뽑으니까 올해 25명 돼버리면 5명이 줄어든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이거 뭐야, 많이 늘어난다니 줄어들었네. 내년에 만약에 20명 들어오면 뭐야, 많이 늘어난다고 더 줄어드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어쨌든 간에 은퇴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한 곳에 몰려서 한꺼번에 다 나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정상화 됐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소수직렬 같은 경우 소수직렬 몇 명 안 뽑는 데 있죠. 1명, 2명 이렇게 뽑는데 왜 이렇게 조금 뽑냐, 여기 왜 이러냐.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쭉 일렬로 쭉 세워보면 몇 급 몇 명 이렇게 할당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은퇴할 나이가 안 됐고 은퇴해도 1명이 은퇴하는 거예요. 다른 직렬은 50명, 60명씩 은퇴를 하는데 그래서 일반 행정이 가장 조직이 크기 때문에 많이 나가니까 많이 뽑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수직렬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소수직렬은 왜 이렇게 진급이 안 되냐 그 얘기도 하는데 앞에 차가 가야 뒷차가 올라가죠. 무조건 밀고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뭐 어떤 뭐 공무원 사회든 마찬가지죠. 사회는 물론 이제 특진해서 한참 올려버리는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 사회는 어쨌든 급당 인원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원수가 초과되지 않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원수가 적은 직렬들에 가시면
승진 적체가 되죠. 승진 적체되면서 대우 공무원이란 거를 많이 받아요. 대우 공무원은 승진은 못했는데 돈은 그 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자, 대우 공무원 수당이란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승진이 안 되고 여기는 이렇게 승진이 잘 돼 이런 건데 그것도 또 지역마다 또 다릅니다. 지역마다 승진도 인사 적체가 돼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지금 은퇴가 많이 되면 누가 좋겠어요? 6급 이런 분들이 빨리 진급하죠. 위에 5급들이 많이 나가버리니까. 어떤 분 4급까지도 많이 빨리 올라갔다 그래요. 빨리 나가버리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그분들이 혜택 받을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또 다시 뭐예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베이비붐 세대 때 들어오신 분들하고 거의 동일한 거예요. 또 왕창 몰려가는 거죠. 그래서 치열합니다. 서로 경쟁이. 승진도 적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뭐 징계받거나 뭐 하면 이제 무조건 뒤로 밀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왜?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동기들이 막 100명, 200명, 서울시는 뭐 700명, 800명. 물론 이제 자치구로 다 나눠주긴 하지만 인천광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한 5명이 내 동기였으면 지금은 20명이 동기란 말이에요. 동기 이꼴 뭐예요? 경쟁자. 근데 어떤 동기는 빨리 진급을 해요. 왜? 그쪽 라인은 비었어. 누가 중간에 8급이 그만두고 나가버렸어. 그럼 8급으로 빨리 올려줘야죠. 자, 이런 거는 행운이죠, 행운. 행운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사회가 계속해서 공무원은 철밥통이다, 뭐다 해가지고 오래 다닐 것 같이는 지금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뭐 5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사실은 그만두시는 분도 많아질 거예요. 일반 사기업처럼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생기거든요. 지금도 1년 안에 그만두시는 분 대부분 그런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들어왔는데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다.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보니까 뭐 어저께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위에 분들 다 놀고 있는데 내가 왜 이 일을 다 해야 되지? 제일 낮은 사람인데 내가 낮은 급수고 내가 일을 제일 많이 할 때도 아닌데 잘 알지도 못하고 저 사람들은 왜 놀고 있을까? 이런 회의감이 드는 거죠. 여기는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또 다른 데 시험 봐서 가시는 분들 아니면 급수를 올리시는 분도 있고 그냥 그만두시는 분도 있어요. 사기업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굉장히 이게 불황과 호황 때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호황이 되면 다시 또 나갑니다. 공무원들도 안 나가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붙어 있는 분이 있는 거고 나가는 분이 있고 그래요. 자, 그런 인원들이 충원 되다 보면 이제 인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거고 안 나가고 지금 불황이니까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이러면 또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적게 뽑게 되는 거고 승진도 적체가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래요. 회사에서도 안 되니까 뭐예요? 정리해고 하죠. 정리해고해서 중간을 뻥 날려주는 거죠. 그러면 승진도 되고 밑에 사람들은 좋은데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게 나빠서 공무원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은 보장이 되니까. 정년이 보장이 되니까. 다른 직업 중에 정년 보장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뭐 자영업 같은 경우는 뭐 평생 할 수도 있죠. 근데 망할 수도 있잖아요. 당장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되니까 자영업자들 힘들잖아요. 돈 잘 벌 때는 몇 천만 원씩도 벌어요, 월에. 성공하실 분들은 이렇게 장사를 하셔야죠. 사업을 하시거나. 공무원 와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월급이 뻔한데 뭐 다른 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다른 일을 하고 뭐 몰래 하고 이게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조그만한 실수 하나도 이제는 다 승진에 반영이 됩니다. 안 좋은 시대가 온 거예요. 자, 그래도 어쨌든 하겠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쭉 방송을 한 이유는 간단해요. 많이 늘지 않는다예요. 무턱대고 달려들 필요는 없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거 뭐예요? 많이 뽑든 적게 뽑든 될 사람은 됩니다. 될 사람은 돼요.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은 되고 대충 찍어서 합격하면 되겠지 많이 뽑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떨어져요. 100%. 쉬우면 쉬운 대로 떨어지고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떨어져요. 정말 신기하죠 그게. 그러니까 내가 시험 볼 때 너무 쉬워 이거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난이도가 쉽게 나왔으니까 되게 쉽네? 그러고 나와서 요번에 6월 13일 시험이 그랬어요. 나오는데 저도 시험 보러 갔었거든요. 나오는데 다들 그 얘기야. 야 너무 쉬워. 과연 그 안에서 몇 명이나 합격했을지 몰라요. 실제 그리고 시험지를 맞춰보고 또 절망이죠. 쉬운 거랑 자기가 많이 맞는 거는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죠. 예전에는 80점 맞아도 이제 합격권이야 그랬는데 지금 아니에요. 약간 애매한 거예요. 90점 정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또 절망이죠. 자, 어쨌든 그래도 합격점 분명히 나오고
국가직도 5천여 명 임용될 거고, 지방직도 2만 명 좀 넘는다 그러는데 임용될 거고, 경찰도 임용될 거고, 다 임용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능 때 하던 공부랑 잔소리랑은 다릅니다. 수능은 적당히 맞춰서 다른 어느 대학이도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정 안 되면 정말 어디 갈 때는 있잖아요. 제가 아는 친구들도 처음에 고3 때 되니까 중학교 때부터 공부하라 그랬어요. 근데 공부를 잘 안 하더라고요. 안 하더니 뭐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거는 뭐 제가 알 도리는 없는데, 결국 나중에는 수능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수능 보고 하는데 점수도 좀 애매하게 나오니까. 근데 어느 대학교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공부를 잘해요. 그 대학원도 가고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수능인 거고, 공무원 시험은 합격 아니면 탈락인 거예요. 중간에 없어요. 내가 중간에 집어넣어서 다른 그러니까 A 지역 떨어졌으니까 B 지역에 이 점수 갖고 넣으면 되나? 안 된단 말이잖아요. 입사 시험은 여러 군데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착각이 오는 겁니다. 대충 해서 찍어서라도 합격할 수 있겠지. 좀 낮은 합격선으로 가면 나는 합격할 수 있겠지. 다른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오죠. 그쪽 지역을 폄하하면 안 됩니다. 그쪽 지역에도 실력자들 분명히 있어요. 합격선이 낮다는 거는 합격한 사람의 마지막 점수가 낮다는 거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낮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합격선의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역을 선정한다거나 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공부를 최대한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시험 이제 시작을 하면서 선택 과목 뭐 할까 되게 고민하시는 분 있어요. 지금은 선택 과목 할 때는 아니죠. 지금 뭐 해야 돼요? 국어, 영어, 한국사 해야 되죠. 1.5배가 더 많아요. 더 많기 때문에 먼저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어, 영어, 한국사가 1회독 정도 됐을 때 선택 과목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 국어, 영어, 한국사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선택 과목을 지금부터 하면 머리가 깨집니다. 5과목을 돌린다? 네, 남는 게 없습니다. 처음 초시생들 특히 주의하세요. 그래서 1회독 정도 했을 때 2회독을 들어가면서 선택을 1회독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서로 어느 정도 고정가 맞습니다. 자, 그런 것들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는 했는데 하도 많이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동영상이 한 500개가 넘어가니까 이제 저도 생소한 동영상이 있어요. 보다가 조회수도 얼마 안 나왔어요. 보면 지워버릴까 하다가 거기도 뭐 좋은 말들이 있겠지 하고 그냥 놔뒀는데, 그런 거 좀 한 번씩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공무원 시험 쓴소리 라디오는 제가 모아놨거든요, 목록에. 그래서 한 번쯤은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게 단순히 쓴소리라기보다는 정보 제공이 많죠. 예. 화면은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거의 다 털어놓는 거니까 쭉 들어보시면 이렇구나 저렇구나. 공무원 시험이란 게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 공부. 네, 공부를 해야 된다. 얼마나 많이. 최소 하루에 10시간은 해야 된다.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공부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공부만. 그러면 내년에 웃고 즐기고 떠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년도 역시 우울하고 불행하고 씁쓸하고 친구들은 합격했냐고 물어보죠. 창피하죠. 그렇게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남을수록 사람들이 더 나태해지거든요. 지금부터 바싹 해가지고 하시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해도 안 믿어요. 제가 심지어 10월달, 11월달도 충분하다 그랬어요. 12월달도. 심지어 1월달, 2월달, 3월달. 시험 보기 한 달 전까지. 그런데도 안 믿고 나태해졌다가 시험 보고 나서 허탈하죠. 망했다. 이러면서. 자, 그러니까 조금 생각하시고 공부만으로 승부할 수 있는 게 공무원 시험이에요. 스펙 다 필요 없죠. 학력 다 필요 없어요. 과거에 나는 필요 없습니다. 현재에 남아 있는 거고 미래에 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하면 되는지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는 하루에 10시간은 꼭 해야지 이게 아니라 각오, 의지, 해보고 실천. 정말 지겹습니다. 힘들고.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정말 지겹고 힘들어요. 그걸 참아내면 공무원 되는 거고, 안 되면 다른 길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저처럼 다른 길로 와서 다른 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안 맞는 거예요. 그 시험하고는. 아시겠죠? 특히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있죠. 내가 옛날에 뭐 했는데 싹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떨어져요. 명문대 어디 나왔다고 뭐 자랑하신 분 있어요. 한 달 만에 합격하겠죠, 이런 분들. 꿈도 크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꿈도 크다. 한 달 만에 합격이라니. 그러면 공무원 시험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따져보면.
쉽게 치면 뭐 외국에 있는 명문대를 나오고 뭐 영어는 뭐 도사고 하는데 영어가 도서라도 시험과 그 영어는 또 다르죠. 그리고 100분의 100 문제를 풀어야 되는 스피드는 생각도 안 하죠. 많이 알면 뭐예요? 빨리 안 나오는데. OMR 카드 밀려 쓰고 잘못 쓰고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시험입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